프랑스 영부인이 직접 무릎 꿇고 모셔온 한국 가수가 파리 한복판을 케이팝 성지로 만든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정말 소름이 쫙 돋거든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열린 초대형 자선 콘서트 얘기인데 이게 그냥 평범한 자선 행사가 아니에요. 르갈라 대 피에스 존이라고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자선 공연이거든요. 매년 세계 최정상급 팝스타들만 골라서 초청하는 그런 무대인데 올해 이 무대를 완전히 접수해버린 게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한국 가수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자존심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로 센 나라잖아요. 자기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샹젤리제,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걸로 전 세계 문화를 평정했던 나라예요.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그것도 파리, 시민들이 가득 모인 공연장에서 한국 가수가 나오자마자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입장하는 사람들 손에 들린 건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응원봉이었고 곳곳에서 한글로 된 플래카드가 보이더라고요. 프랑스인들이요, 한글로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스트레이키즈였어요. 진행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케이팝,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적인 슈퍼스타라는 단어를 던진 뒤에 SKG라는 세 글자를 더한다면 어떨까요? 이 멘트 한마디에 공연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수만 명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압도적인 에너지인지. 진행자는 계속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 사건입니다. 스트레이키즈를 위해 엄청난 환호를 보내주세요 라고 외쳤고 그 순간 무대 위로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조명이 터지는 순간 객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거의 건물을 무너뜨릴 기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관객들이 전부 프랑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인 유학생 몇 명 섞인 정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프랑스 현지인들로만 가득 찬 공연장이었다는 점이죠. 스트레이키즈가 첫 곡을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일은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프랑스 관객들이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그 프랑스인들이 한국어 가사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라그에, 신메뉴, 특, 소리꾼 이런 곡들을 부를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떼창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열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다들 핸드폰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촬영하면서도 동시에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점프하고 완전히 정신없이 즐기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잠깐 배경 지식을 좀 깔아드릴게요. 스트레이키즈가 누구냐고요? 이 그룹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무려 8개 앨범 연속 1위를 달성한 팀이에요. 8연속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아시나요? 빌보드 200 차트. 1위라는 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8번 연속으로요. 비틀즈도 못한 기록을 케이팝 그룹이 해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세계 최정상이라고 봐야죠. 무대 중간중간 멤버들이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압권이었어요. 이 환상적인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를 초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진심을 전하자. 팬들은 거의 기절할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외국인이 프랑스어로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문화예요.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쓴 거죠. 내 곡의 퍼포먼스가 끝나고 멤버들이 인사를 하며 무대에서 내려갔을 때 진행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열기가 식지 않네요. 이건 그냥 멘트가 아니라 진짜 상황 설명이었어요. 공연장 온도가 체감상 5도는 올라간 것 같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이키즈라는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짜 서막에 불과했어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음에 등장할 인물 때문이었거든요.
바로 K-팝의 황제, 지드래곤이었습니다. 지드래곤이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공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팬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대체 지드래곤이 누구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이 사람은 K-팝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에요. 빅뱅의 리더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패션 아이콘, 그리고 무엇보다 K-팝 역사의 산증인이죠. 이 사람이 만든 곡들을 다 나열하면 끝이 없을 정도예요. 거짓말,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 같은 레전드 곡부터 크레용, 삐딱하게, 무제 같은 솔로 히트곡까지 그가 손댄 곡들은 전부 차트를 휩쓸었거든요. 그런데 지드래곤의 진짜 대단한 점은 음악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패션계에서도 거물이거든요. 샤넬 패션쇼 프론트로에 앉는 몇 안 되는 아시아 남성 중 한 명이고,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한 번에 전 세계 스니커 시장을 뒤흔들고, 그가 입은 옷은 다음날 품절되는 게 일상이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지드래곤을 보고 패션쇼 보러 온 것 같다고 감탄한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전 인터뷰에서 지드래곤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그렇듯 지금 너무 설레고 무대 위에서 여러분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세요.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였는데 그의 발음과 표현력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었거든요. 이어서 한국어로도 소감을 전했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작년에 컴백을 준비할 때쯤 이곳에서 공연했는데 이번에도 행사에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지드래곤은 이 행사에 2년 연속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그것도 매번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를 맡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 행사에는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런 쟁쟁한 라인업 속에서 2년 연속 엔딩 무대를 맡는다는 건 주최 측이 지드래곤을 최고의 아티스트로 인정한다는 증거예요. 드디어 그의 등장 시간이 되었어요. 진행자가 무대 위에서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월드스타의 귀환입니다. 오늘 밤 이 무대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가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경이로운 예술가, 지드래곤을 환영해주세요.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찰나의 순간, 관객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강렬한 비트가 울려 퍼지면서 지드래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곡은 드라마였어요. 순간, 공연장이 폭발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고 그 소음은 거의 천둥소리 수준이었어요. 어떤 팬들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팬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드래곤을 바라보다가 감격에 겨워 우는 팬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지드래곤의 무대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완벽한 종합예술 작품이었죠. 프랑스 주최 측에서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오페라 발레단 출신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오렐리 퐁이 무대에 함께 등장했어요. 그녀가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과 지드래곤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루면서 무대는 거의 오페라 하우스의 갈라 공연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까지 더해졌어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사운드는 지드래곤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이건 단순한 K-팝 공연이 아니라 프랑스가 자랑하는 예술적 전통과 한국의 현대, 음악인 만나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첫 곡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진행자들이 특별 게스트를 소개한 거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힙합 댄서이자 비욘세의 안무가로도 유명한 레트윈스를 소개합니다. 레트윈스, 이 사람도 업계에서는 레전드예요. 비욘세, 제이지 같은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작업한 댄서이자 안무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레트윈스를 무대에 함께 올린 게 지드래곤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진행자들이 설명했죠. 지드래곤이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한국의 안무가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자존심인 레트윈스와의 협업을 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센스 있는 선택인지 아세요? 프랑스에서 공연하면서 프랑스의 대표 아티스트를 무대에 함께 세운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프랑스 문화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어요. 두 번째 곡 투배드가 시작되었고 지드래곤과 레트윈스가 함께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싱크로되면서 무대 위에서는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레트윈스의 파워풀한 춤과 지드래곤의 절제된 카리스마가 대비를 이루면서 관객들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드래곤의 디테일이 또 한 번 빛났어요. 바로 그의 의상이었거든요. 파란색 재킷에 흰색 이너를 매치했는데 이게 프랑스 국기의 파랑, 하양, 빨강 중에서 파랑과 하양을 연상시키는 조합이었어요. 거기에 티셔츠에는 I love 파리라고 크게 적혀 있었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고 프랑스 관객들이 얼마나 감동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보통 해외 아티스트들이 다른 나라에서 공연할 때는 그냥 자기들 콘셉트를 밀고 나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드래곤은 달랐어요. 프랑스에서 공연하니까 프랑스 문화를 존중하고 프랑스 아티스트와 협업하고 프랑스 국기 색깔을 의상에 반영하고 심지어 I love 파리라는 메시지까지 전한 거죠.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 아티스트의 모습이에요. 공연이 끝나갈 무렵 지드래곤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파리 사랑합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박수 소리는 끝날 줄 몰랐고 앙코르, 앙코르를 외치는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선 행사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 배경을 알아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르갈라 대 피에스 조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선 행사 중 하나예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국가적 이벤트죠. 왜냐하면 이 행사를 직접 챙기는 사람이 바로 프랑스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이기 때문이에요. 브리지트 여사는 병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 행사를 총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드래곤을 이 무대에 초청한 사람이 바로 브리지트 여사 본인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영부인이 직접 한국 가수를 초청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2년 연속으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프랑스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요. 엘리제궁에서 살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국 아티스트를 직접 지명해서 초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브리지트 여사가 케이팝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행자가 브리지트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그러자 여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요즘 케이팝에 푹 빠져 있습니다. 블랙핑크, BTS,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지드래곤의 음악을 듣죠. 프랑스 영부인의 입에서 케이팝 그룹 이름이 줄줄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발음까지 정확하게요. 진행자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정말요? 엘리제궁에서 그 음악들을 크게 틀어놓으시나요? 브리지트 여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좋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엘리제궁, 프랑스 대통령이 사는 그 궁전에서 케이팝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아니라 블랙핑크와 BTS와 지드래곤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적 변화예요. 브리지트 여사는 인터뷰를 계속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케이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 딸조차 케이팝의 광팬이 되었어요. 케이팝 커뮤니티의 화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케이팝 커뮤니티의 화력이라는 표현을 쓴 게 너무 재미있어요. 프랑스 영부인이 케이팝 팬덤의 조직력과 열정을 직접 체험하고 감탄한 거거든요. 실제로 케이팝 팬덤의 조직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빌보드 투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음악 시상식, 스트리밍 동원력까지 케이팝 팬들의 단결력은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브리지트 여사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아티스트들 중에서 실제로 스트레이키즈와 지드래곤이 이번 자선 행사에 초청받은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사가 직접 주최 측에 이 아티스트들을 꼭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프랑스의 국가적 자선 행사에 케이팝 가수가 2년 연속으로 메인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그것도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엔딩 무대를 맡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이건 단순히 K-팝이 인기 있다 수준이 아니에요. K-팝이 서양 문화의 핵심부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잠깐 역사적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가 유럽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냥 북한 옆에 있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던 시절이었거든요.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프랑스 영부인이 K-팝을 즐겨 듣고 파리 한복판에서 열리는 초대형 자선 콘서트의 메인을 한국 아티스트들이 맡고 있어요. 수만 명의 프랑스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국 가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죠. 이게 20년 만에 일어난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연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한국 아티스트들의 끊임없는 노력,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헌신적인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스트레이 키즈를 한번 봐요. 이 그룹이 빌보드 200에서 8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미국 음악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수많은 팝스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죠. 그런 시장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를 그것도 8번 연속으로 1위에 올린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스트레이 키즈는 해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음악의 질로 승부했죠. 프로듀싱, 작곡, 작사를 전부 멤버들이 직접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서양 음악 시장에서는 프로듀서와 작곡가가 따로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이 키즈는 멤버들이 직접 곡을 만들어요. 방찬, 창빈, 한이라는 3인 프로듀싱 팀이 그룹의 거의 모든 곡을 만들죠. 이런 자체 제작 시스템 덕분에 스트레이 키즈의 음악은 독창적이에요. 다른 K-팝 그룹과도 다르고 서양 팝과도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힙합, 록, EDM, 팝을 전부 섞어서 자기들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독창성이 빌보드 1위로 이어진 거예요. 지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K-팝 역사에서 자작곡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증명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에요. 빅뱅 데뷔 초기부터 멤버들이 직접 곡을 쓰고 프로듀싱에 참여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아이돌 그룹이 자작곡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드래곤은 우리 음악은 우리가 만든다는 철학으로 일관했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빅뱅은 K-팝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중 하나가 됐어요. 그들이 만든 음악 스타일, 패션, 퍼포먼스는 후배 아이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지드래곤 개인으로 따지면 K-팝 솔로 아티스트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아티스트들이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공연을 하고 수만 명의 관객이 열광하고 프랑스 영부인이 직접 초청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바로 K-팝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하필 프랑스일까요? 프랑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중 하나예요. 할리우드 영화도 프랑스어 더빙 없이는 개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국어와 자국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 프랑스에서 K-팝이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K-팝의 음악적 완성도와 예술성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유행이라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음악이라서 듣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의 음악 평론가들은 K-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특히 K-팝의 프로듀싱 수준, 안무의 완성도, 비주얼 디렉팅의 세련미를 극찬하죠. 프랑스 언론에서도 K-팝을 다룰 때 21세기 팝 음악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이번 자선 콘서트에서도 그런 평가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스트레이 키즈의 무대를 본 프랑스 관객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반응을 보면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예술이다. K-팝의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프랑스 아티스트들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댓글이 쏟아졌어요. 지드래곤의 무대에 대한 반응은 더 뜨거웠죠. 지드래곤은 그냥 가수가 아니라 종합예술가다. 패션, 음악, 퍼포먼스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이 사람이 K-팝의 레전드인 이유를 알겠다. 이런 찬사가 넘쳐났어요. 특히 지드래곤과 레트윈스의 협업 무대는 프랑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어요.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완벽한 만남. 두 나라의 예술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이쯤 되면 이건 단순히 K-팝이 인기 있다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증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 음악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 음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뉴스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K-팝 그룹이 유럽에서 공연하면 주로 한인 교포들이나 아시아계 관객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열리는 초대형 자선 콘서트의 메인을 한국 아티스트들이 맡고 있어요. 그것도 순수 프랑스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열광하고 있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